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대박경제TV입니다. 7월 3일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96, 2100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2050 정도까지는 뭐 열어놓고요. 이 2050 정도 오면은 지금 뉴스 동향을 좀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조금 뭐 여기서 약보와 뭐 밀리고 있으니까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어제 시황 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분할 매수가 뭐 한 번 분할 매수 뭐 이게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뭐 5번, 10번에 나눈다는 느낌으로 사셔야 돼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저희는 뭐 거의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나누세요. 예, 내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나눠 가지고 종목을 꾸준하게 접근해야지. 결국은 돌이켜 보면 내가 판 자리에서 몇 달 뒤에 보면 다 올랐어요. 그러면 손절한 뒤에 그 몇 달 동안 손절한 뒤에 내가 팔았던 종목이 오르는 그 몇 달 동안 내가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갔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기회비용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데 기회비용 말하는 사람 중에 크게 돈 번 사람 많이 없습니다. 예. 기회비용보다 워렌 버핏이 말한 이야기가 있죠. 절대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고른다. 그 다음에 이제 잃지 않는다. 그리고 뭐 1과 2를 끝까지 지킨다. 뭐 그러니까 아무튼 돈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손절도 하고 단타로 들어가는 이런 기법들도 있겠지만 지금 글쎄요, 단타로 수익이 많이 나는 분도 뭐 많이 없을 거고, 그렇다고 가치 투자로 뭐 수익이 지금 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모아가기가 좋잖아요. 종목들 많이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손절을 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관점이 바뀌면 거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뉴스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제 참 뭐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슬쩍 봐야죠.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종목이죠.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종목 SDN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두올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대정화금 이거 한 1% 정도 오르다가 밀리다가 막판에 당겼네요. 종가에 당겼나? 대정화금 좀 양호하네요. 이 대정화금 괜찮고. 이 슬슬슬 이렇게 모아가면 됩니다. 슬슬슬 모아가면 되고 크게 뭐 부담될 게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 이건 못 버티겠다 잘라야 될까라는 그 자리에서 여기가 더 모아야 될 자리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누군가는 내가 팔고 싶을 때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관점을 그쪽으로 전부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매매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의 매매는 못하는 겁니다. 팔고 싶은데 팔 자리에서 저는 자꾸 매수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뭐 알아서들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뭐 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뉴스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가 요즘 좀 답답한 뉴스들이 많고 뭐랄까요, 단순히 뭐 어떤 종목이 어떻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랑 경제랑 뭐 다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뭐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2차 보복 움직임이다. 일본이 지금 2차 보복 움직임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문제점은 이겁니다. 판결 논란에 대해서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약속 이행 문제라고 이제 아베 총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총리죠. 예, 일본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바세나르 협약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는데 약속을 어떻게 어기면 어떡하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도 이제 여기에 관한 또 일종의 그 보상을 조금 해줬죠. 합의를 해줬는데 이게 전부 백지화하고 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식민지 40년, 45년 생활에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권이 바뀔 때나 어떤 지금 뭐
이상적인 어떤 정치 성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지금 뭐 사과해라 또 합의했다가 사과해라 합의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제재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지금 여기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안보 우방 화이트 국가의 대상으로 한국을 제외시키는 작업도 진행해서 제재 품목을 넓힐 움직임을 보인다. 이 안보 우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뭐 협약 같은 게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호 방위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맞으면 내가 가고, 내가 맞으면 네가 오고, 이 조약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일, 그 다음에 한미, 이렇게 미국이 중심으로 일본이 맞으면 미국이 가야 되고, 한국이 맞으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한국이 맞으면 미국이 오게 돼 있고,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논리가 서로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한쪽으로 이렇게 자동 개입을 하는 논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일단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움직여주는 나라들이 뭐 호주부터 시작해서 한 5개 국가가 됩니다. 전부 영미권 국가들이죠. 그래서 요 국가 중에서도 이제 미국은 또 요거를 보완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뭐 도청을 안 하는 나라들. 예. 우방이라고 하는데도 요 중에서 또 도청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A급, B급으로 나눠가지고, 독일도 일전에 미국에서 도청을 했다가 이게 들켜가지고, 굉장히 불쾌하다고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도 우방인데, 도청은 해야 된다 이건데, 이 도청마저도 안 하는 나라가 있겠죠. 뭐 영국, 뭐 요런 나라들, 뭐 요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우방들, 확실한 우방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화이트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이건 믿어도 된다라는 국가인데, 여기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이게 일본 혼자서 움직여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제재들도 일본 마음대로 그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워낙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뭐 어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따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도 있지 않겠냐라고 약간만 생각해 봅니다. 약간만.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엊그저께 판문점까지 와서 악수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치라는 게 복잡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 11월 달에 재선을 이제 본인이 따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정도 7월이죠. 지금 7월 달에 요 판문점 요걸로 인기 지지도가 한번 올라가 놓으면 확실하게 이제 재선만 되면은 이때 와서 다시 또 뭐 대북 제재라든가 대중 무역에 관한 것들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몰라요. 와서 악수하고 분위기 좋고 뭔가 들썩거렸잖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 지금 뭔가 제대로 정확하게 뭐 문서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나요? 뭐가 번쩍했는데 실속이 얼마나 있었냐라는 거는 일단 길게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실속을 다 챙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나오면서 이제 또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 이야기 하다가 정치 이야기로 슬쩍 넘어가잖아요. 이게 다 붙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참 이게 참 보면서도 답답한 일인데, 일본 쪽에서 이제 뭐 일본 쪽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거래세 폐지한다는 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대기업이죠. 삼성, SK, 삼성 디스플레이 이거 임원들과 회의를 가졌는데, 산업부에서 기업은 언제 이 사태를 알았냐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들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 SK, LG는 일본에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 텐데 왜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의 존재, 정부의 존재에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삼성, SK, LG가 차라리 나라라고 하고 본인들이 뭐 예전 뭐 고려시대 같으면은 뭐 사병제도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뭐 정보원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일개 뭐 기업인들한테 왜 보고를 못했냐, 왜 그거 빨리 파악 못했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이랑 남이 해야 될 일을 구분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건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 오죽 답답했으면 그거 좀 알면 좀 이야기해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연구하겠다. 이게 지금 영어 잘하는 것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뭐 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거를 하는 게 지금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예요.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솔직히 미국 거지도 하는 게 영어입니다. 영어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비영어권 국가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뭔가 키를 하나 잡는다라는 거지. 이게 모든 뭐 어떤 뭐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예, 진짜 미국 거지도 하는 게 영어야. 영어 한다고 뭐 거지 안 되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대략 주요 국가들의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정치의 어떤 성향, 그 다음에 그 정치의 그 나라, 상대 나라들의 어떤 정치 세력들의 돌아가는 구도,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역사적인 이해관계, 이게 하루아침에 이 뭐 미국,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각각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이게 단순하게 뭐 일본이랑 한국이 이러니까 우리끼리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뭐 러시아랑 또 뭐 연결이 돼 있고 복합적으로 막 수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하는 자리가 외교부 장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연구하겠다라면 이게 뭐 언제 연구가 끝납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좀 이게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거 지금 따질 상황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뭐 주가 지수, 딴 거 없어요. 저희는 이 주식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1년 내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중국몽 발언한 사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중국 기업들, 중국 정부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정부한테 혜택을 입은 게 뭐가 있어요? 중국몽 한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이게 뭐 없어요. 계속 주가만 떨어져요. 주가는 모든 기업의 주가의 합입니다. 합. 물론 코스피 종목의 요 합인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뭐 코스닥은 좋았나? 이 모든 합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다 하는데도 뭐 그냥 콱 주저앉진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뭐 계속 추경을 하니까 그래요. 추경을 해서 지금 빚을 내서 여기저기 뭐 안 보이게 뿌리니까 뭐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뿌리는 그 돈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지금 계속 어떻게든 좀 버티는 건데, 결국은 빚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신용에 대한 무리한 이 상승을 추가를 하면 안 된다. 여기 지금 이야기 나오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리 인하, 신중, 과도한 신용 공급 주의해야 된다라고 고승범 금통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정작 지금 하는 행동은 재정 규모를 엄청나게 늘리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과도한 신용 공급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도한 신용 공급을 정부에서 해놓고는 민간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가 자빠지면, 힘들면 민간도 힘들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민간은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뭐 길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줍고 싶고 반사적으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거 이렇게 줍잖아.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 가질 건지 남을 찾아줄 건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고 하겠지. 근데 1000명, 10,000명의 선생님 중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돌려주냐 이거야. 근데 10,000명의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내가 노상 방뇨를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방뇨하지 말라고 하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 이게 지금 답답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언젠가 한번 기습적으로 하게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뭐 계속 시황 때 가끔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 지지 성향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 인하하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할 모양인데, 지금 일단 주가지수 이것만 보면 뭐 2050 근처까지 일단 좀 버텨볼만 합니다만,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뭐 이번 주 안에 올 것 같은데, 느낌이 한 두 번, 한 번, 하루나 이틀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은 너무 낙폭과대였으니까 내일 아침에 반짝 양봉 나오면서 조금 움직이다가 뭐 이러면 월요일 다음 주로도 넘어갈 수 있겠고, 예. 아무튼 여기는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아예 오전에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오후 거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쭉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매매 안 하길 잘했다, 그냥 기다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차라리. 예.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받은 종목이 상당 부분 이제 저가를 형성해 준다 그러면 이제 또 종가나 다음날 아침에 빨리 매수를 하시든지 분할로. 예. 그러니까 매일 아침 주식한다고 아침에 9시에 야 오늘 또 뭔가 잘해보자, 이렇게는 지금 하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주식이 아니고 나라 경제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예. 나라 경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참 이게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뭐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일어서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도저히 힘이 든지 지금 뭐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놓아달라. 와 이거는 뭐 대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버리셨네요.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 수위의 뭐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겠죠. 이 회장이라는 직책이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마이크를 쳐버렸네요. 예.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불산이라는 거, 불산이라는 거 이야기를 뭐 저의 짧고 짧은 지식으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맞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가려서 적당하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왜 일본에서 이거를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3월 달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게 3월 달에도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걸 뭐 조심하네 안 하네 어쩌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잠잠해졌었잖아요.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또 터졌어요. 4월 달에. 자, 그럼 이거가 왜 그러냐. 이 불산이라는 거는, 이 참 독특한 게 이렇게 됩니다. 지형상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하기가 이 시간 개념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그냥 배 타고 이렇게 들여오는 게 제일 경제적입니다. 유럽에서 이걸 수입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거의 뭐 한 달 가량 뭐 보름 이상 뭐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불산이라는 게 2달 길면은 이게 뭐 최대 버텨봐야 이게 3달을 못 넘겨요. 이게 불산이라는 게 성분이 날아가 버리고 변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불산을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 2달치라고 하는 이 2달치라는 게 2달치 이상 갖고 있어 봐야 이게 뭐 다 소용없다는 얘기야. 예. 불산의 그 효과를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2달치씩 이렇게 미리 갖다 놓는 요게 한계라는 겁니다. 예.
그 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목을 매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국에 많이 수출을 해요. 예, 유럽 쪽으로 수출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이 시간에 대한 문제.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좀 잘하면 좋은 건데, 지금 이제 아베는 왜 자꾸 옛날 이야기 건드리냐, 짜증 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옛날 거를 자꾸 뒤집고 건드리고 약속 안 지키면 그럼 어떻게 뭘 하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불산은 그럼 우리나라는 못 만드냐? 기초과학이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기초과학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공대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건 뭐 맨날 연구만 하다가 뭐 세월 다 지나가고 그렇다고 뭐, 예, 이게 뭐 제대로 대우받는 것도 아닌데, 자,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반도체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전에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벌써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산이라는 걸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일본에서는, 예, 불산이라는 걸 개발해서 이제 생산해내서 이제 쓰는 건데, 불산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녹이고 터지고 이래요. 이게 뭐 물 한번 튀면, 예, 보관하기도 어렵고, 물이 한번 튀고 뭐 이러면은 뭐 터지고 녹고 뭐 다 타들어가고 이런다는 얘기죠. 산이잖아, 산. 예. 그러니까 저 유럽에서 한국까지 배를 태워가지고 오려고 해도 일반 배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알아서 적당히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지. 그래서 일본도 한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거고, 우리도 일본에 수입을 하는 건데, 문제는 또 불산은 값은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 불산은 가격은 또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반도체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도 뭐 속도전으로 빨리빨리 지었어요. 속도전이지 뭐. 속도로 빨리 지어가지고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춰가지고 반도체를 만들 때부터 이제 불산이 들어오는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겠죠. 야, 불산이란 거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연구해서 이걸 생산해내야 되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뭐 공장 지어야 되죠. 연구해야 되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 그것도 괜히 연구했다가 뭐 터지거나 녹거나 뭐 타들어가고 뭐 이상하면은 또 좀 그것도 신경 쓰이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뭐 수입해서 쓰면은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지금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돼 왔던 거예요. 예. 그게 지금까지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불산을 뭐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한다면 뭐 2, 3년 뭐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2, 3년이면 뭐 게임 끝났죠. 지금처럼 빠르게 지금 뭐 핸드폰이 거의 한 7, 8개월 만에 신기종이 나올 때마다 더 고용량의 고성능의 지금 뭐 반도체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고기능 사양들이 들어가는데, 2, 3년 뭐 만약,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예, 만약 2, 3년 걸려가지고 불산 만들었다고 야 이제 시작이야 이럴 때는 벌써 다 끝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떻게든 빨리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이게 키입니다. 지금 이게 키예요. 아까 어디 갔나요? 어디 갔지?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한일 관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움직이고 있다. 무책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있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관 여기 산업정책실장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라고 하는 건 인제 알았다는 거잖아요. 인제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게 뭔가 대응을 했다라는 것조차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뭐 그냥 아무 신경 안 쓴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뭐 바빴겠죠. 예, 바빴겠죠. 예, 그래서 뭐 바쁜데 주식은 올라가야지. 바빠도 주식은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이거는 뭔가 지금 뭐 고집을 내세운다거나 이래서 될 것도 아니고요. 뭐 불매운동 하자 그러는데, 불매운동 누가 하나요? 그거를 IMF 때도 전부 타이타닉 보러 가가지고 뭐 100만 명 넘어가고, 예.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민의식이라는 게 수준이 높습니다만, 뭐 갑자기 불산 안 준다니까 우리도 불매운동하죠.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 뉴스에서 뭐 막 그렇게 한다는데 주위에 일본 제품 불매하자고 말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제 주위에도 없습니다. 그럼 저 뉴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투자하는데 굉장히 시야를 참 흐리게 하고, 그리고 투자 환경도 안 좋고, 지금 안 좋습니다. 정부 나름대로는 지금 뭐 자동차 15년 이상 된 자동차를 뭐 바꾸는 분들한테는 뭐 76%까지 뭐 소비세를 빼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15년 이상 차 뭐 이런 구실을 갖다 붙일 때가 아니에요. 어제 산 사람이 오늘 새 차를 사도 이거를 76%를 할인해 줘야 될 판입니다, 지금.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또 뭐 환경을 생각해서, 저기 가솔린 아니고 저기 디젤 쓰면은 또 이거는 해당 사항 없다 그러고 뭐 줄인다 그러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뭐 살리자는 건지 살리는 척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어차피 풀어서 결국 다 풀 거예요. 근데 물이 절절절절절 흘러가 가지고 뭐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뭐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절절절절 이래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풀 거면 확 풀어서 확 한번 움직이든지.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 못 합니다. 미국에서 안 하면 우리나라도 못 해요, 지금. 예. 그래서 참 답답하다. 예, 답답하다. 정부를 비방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지난 정부도 그렇고, 뭐, 답답한 거는 답답한 거고, 예,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예. 그런데, 주식 환경이 참 안 좋다. 예, 안 좋다. 끽하면 이거 하락이야. 끽하면 하락이야.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주식 처음 하시는 그 시청자분들 계시죠? 한번 볼게요. 중국몽 왜 말한 게 여기 중국 가서 여기 말할 때부터 이 성향이 드러나니까 아마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안 들어와요. 누가 분단 국가에다가 미국이랑 동맹을 맺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가서 중국몽 하겠다 그러면 세상 어떤 투자자가 자본가가 거기 돈을 넣습니까? 넣어도 찔끔 넣겠죠. 혹시 몰라서. 그 혹시 모를 일을 자꾸 만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떨어져요. 한 달 하락. 그 다음 박스권. 예. 세 달 하락. 또 한 달 하락이죠. 그 다음에 네 달 박스권. 또 한 달 하락. 두 달 박스권에 두 달 상승. 야, 참. 예,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뭐 고가에서 이건 하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그냥 박스권 정도. 이게 박스권이라고 해도 되나? 참. 저희 채널에 주식 잘 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데 이거 박스권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예, 자, 아무튼 이거 뭐 박스권이라고 하고 또 한 달 하락. 이거 한 달 상승.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한 날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예, 상승한 날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사야 여기서 상승이고 여기서 사야 여기 상승이에요. 이 뭐 주식이 신이야? 이래놓고 뭐 거래세 쏙쏙 받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좀 답답한 거죠. 많이 답답해요, 많이.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최저임금도 지금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참 불안하다. 그래서 조금 좀 눈치 보면서 우리는 좀 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한 번은 하겠네. 예, 이 분위기상 이래가지고는 뭐.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게 좀 하자고요. 쉽게 하는 주식 저희 여기 이름처럼 방송처럼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쉽게.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